수업을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중간에 과제 검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쌤이 과제 검사하는 동안 너희 약간 자습비하게 될 거니까 뭐 조심하고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따 다시 또 생각나면 이야기하겠지만 일단 테스트는 보류로 드리고, 그때 내가 주말에 이야기했었나? 안 했었나? 그 개성반에 아마 개성반 어쨌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일단 보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수요일 할만해? 수요일은 어때? 할만해? 이게 그 공식이 몇 가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하면 돼서 아마 그 1점 이하의 난이도의 문제를 풀 때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제 어려운 게 좀 있을 건데 이거는 뭐 차근차근 하면 되니까. 잠깐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었냐면 357조까지 했었습니다. 맞지? 그래서 그 역수의 합과 분수의 합 사이의 관계까지 했고, 오늘 이쪽에 358쪽을 할까 고민인데 사실 아무 의미가 없거든. 그냥 결국은 이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어떤 특별한 관계를 가지는 걸 사실 알긴 해서, 그래서 이제 사실 관계가 있는데 이 문제가 그런 관계는 없다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하거든요. 이건 그냥 약간의 연립방정식 푸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서 관계식이 만들어지고 등비 수열에서 관계식이 만들어지면 그걸 연립해서 잘 풀 수 있다가 전부예요. 뭐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358쪽은 넘어가고 여기는 괜찮을 것 같고요. 359쪽에 6번째나 그냥 풀어봅시다.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공차가 2인 등차 수열과 첫째랑 공과 같은 등비수를 있대. 그러면 일단 A에는 그냥 B가 2라고만 써봅시다. B에는 사실 C를 쓰는 게 어렵지 않겠다. 그냥 R의 N제곱으로 쓰면 되겠네. 첫째 항도 R이고 공비도 R이니까 이제 A4랑 B4랑 같대. 그러면 첫째 항이 필요한 게 있으면 좋겠군요. 첫째 항을 여기는 A라고 합시다. 그러면 A4는 이제 잠깐만 이렇게 쓸게. A4는 C4 그리고 A6은 B6이니까 그러니까 첫째 항을 안 쓰는 게 더 좋겠군요. 자 봅시다. B6은 R의 몇 제곱이지? 6제곱. B4는 R의 4제곱. 근데 이제 등차니까 여기서 뺍시다. 괜찮지? 그러면 R 6제곱 빼기 R 4제곱이 얼마가 되지? 이거에서 이거 뺐으니까 얼마가 돼? 2D가 이렇게 되겠지? 괜찮니? 자 그러면 R의 6제곱 마이너스 R 4제곱 마이너스 4는 뭐가 돼? 제로가 되겠네. 그러면 R 제곱을 X라고 생각하게 되면 몇 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이네. 치환을 안 해줘도 될까? 해주면 더 친절하긴 하겠지. 여기 4는 제로니까 뭐는 명되지? 2는 명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사실 그것만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도 불안하니까 하나 해보면 x 빼기 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가 되나? 맞지? 그러니까 실근을 갖지 않겠다, 맞지? 그래서 결국 r제곱 2가 되고 그럼 이제 다 결정되어서 마무리가 되겠네. 괜찮지? 첫째를 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어쨌든 이제 관계식을 등차를 메인으로 잡을 거냐 등비를 메인으로 잡을 거냐는 좀 고민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등비에 대한 이제 조건을 좀 더 잘 주어져 있어서 등비를 이용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괜찮니? 자, 넘어갑시다. 그 자연수 약수의 총합은 사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다, 맞지? 나만 잘 알고 있나?
이제 약수에 대한 얘기.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여기 아니지. 어떤 자연수 n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럼 수분의 얘기를 a의 p제곱 곱하기 b의 q제곱 곱하기 c의 r제곱 이렇게 수분의 제곱하고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PQR은 모두 0 이상의 정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BC는 소수가 될 겁니다. ABC는 소수. 사실 이제 개수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3개로 해도 충분히 괜찮아서 더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확인하는 게 원래 3가지거든. 그러니까 개수, 그리고 합, 그리고 곱, 이렇게 3가지를 하는데 일단 개수부터 해봅시다. 개수는 어떻게 구하지? 이건 다 잘 알잖아, 맞지? 어떻게 구하지? 지수에다가 1 더해서 곱하면 개수가 나오지. 지우야 기억하고 있어? 네. 설명 안 해도 되나? 네. 궁금한 사람? 없어요? 네, 안녕. 괜찮니? 자, 일단 합시다. 하림이 또 렌즈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 폰으로 거울 하는 거 있지? 하고 있어서 내가 봐버렸어. 무슨 웹툰 합시다. 다들 왔어? 둘 다 했어? 울지 말고. 자, 어쨌든 봅시다. 자, 너희는 저거 넣는데 1초. 1초? 근데 하인이 진짜 완전 전쟁을 짝정구투를 치는 느낌이야, 맞지? 아니야? 이제 좀 늘었어? 원래 20분이었나? 그건 투명해지. 자, 일단 합시다. 이제 합을 구합시다. 합은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A의 0제곱부터 A의 1제곱, A의 2제곱 쭉 가서 A의 P제곱까지 요거 더한 거랑, 그 다음에 B 0제곱부터 B의 Q제곱까지 더한 거랑, 그리고 C 0제곱부터 C R제곱까지 더한 거랑 다 곱하면 그게 이제 합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네. 얘가 결국 무슨 수열의 합인 거지? 등비수열의 합이 나왔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야, 사실은. 그치. 그 다음에 곱은 사실은 이 단원보다는 이제 로그에서 조금 더 잘 나오긴 하거든. 로그가 곱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식이니까. 뭐지? 기억하고 있어? 이게 곱입니다. 곱. 기억나? 기억은 난다고? 아니, 생각해봐. 우리 11을 소인수분해봐. 이거 둘이 곱하면 얼마? 이거 둘이 곱하면 얼마? 이거 둘이 곱하면 얼마? 다 곱하면 12의 몇 제곱? 왜 3제곱이야? 2개가 모여서 한 개를 이루는 거야. 괜찮니? 아니, 곱해서 12가 되려면 약수 몇 개가 필요해? 한 쌍이 필요하잖았지. 그러니까 2개가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거야. 그럼 12가 그래서 몇 개 생겼어? 왜 3개 생겼어? 약수가 몇 개라서? 6개라서. 괜찮아? 너무 좋죠. 자, 근데 그러네. 우리 36 같은 것도 될까? 이것도 돼. 1, 36, 2, 18, 3, 12, 4, 9, 6 이렇게 되잖아, 맞지? 36이 1개, 2개, 3개, 4개, 반 개 이렇게 보는 거야. 이건 2분의 9제곱. 그러면 6의 9제곱이고, 맞지? 똑같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항상 성립합니다. 제곱수여도 성립합니다. 괜찮아? 로그에서 이제 가끔 나옵니다. 가끔. 좀 오래된 기출 문제 하나 있어서 그 정도? 자, 뭐 거기 있는 거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윤성이 성률이 해교는 2월에 몇인데 이렇게 그 뭐지? 뭐 성교 봉사 뭐 이런 것도 가고 2월에 일정이 많으신데 놀랬어 나도. 일본도 간다고 하고. 철도 있고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꽤 많이 빠지고 조금 빠지는 게 아니고 그냥 말해도 절반 이상 빠지나 봐. 그렇게 한단 말이야. 자, 여튼
쌤은 사실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르더라고. 자 일단 봅시다. 혹시 슬아야 성윤이 언제 오는지 확인을 좀 해줄래? 아 그냥 왜냐면 원래 어깨가 진짜 약간 좀 나빠서 윤상이도 걱정이고 윤상이도 걱정 하나 안 해볼래? 윤상이 내가 봤을 때 장가에 한 20초쯤 던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석준 안녕. 석준아 다니노. 안 봤지? 자 그래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냥 뭐 알아서 해야지 어쩌겠어.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이제 그 원리합계라는 친구죠. 원리합계. 근데 이제 그 그냥 이겁니다. 이거. 원금과 이자의 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괜찮니? 원금과 이자의 합을 원리 합계라고 부르는 거야.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아, 맞지? 아니 그래서 아니고 그냥 이자인데 발음이 저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해줘. 오케이. 자 어쨌든 원금과 이자의 합입니다. 원금과 이자의 합. 자 이걸 위해서 쌤이 일단 나름 설명을 위해서 패턴을 좀 만들어 왔는데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A의 3분의 1이라는 말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A 곱하기 3분의 1이라고 했었다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의 30%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30%라는 말이 뭐지? 100분의 30을 이제 30%로 우리가 보기 좀 더 편한 숫자의 단위로 바꾸겠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얘는 A 곱하기 100분의 30이 되는 거야. 혹시 여기까지 어려움이 있니? 자, 그럼 세 번째로 A의 X%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A 곱하기 100분의 X라고 쓰면 매우 적절하겠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A가 X% 증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얘는 A 곱하기 아니지 원래 A라는 금액에다가 A의 X%를 더한 것을 우리가 저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A에다가 A X% 더했다는 말이 A가 X% 증가했다는 말의 의미야. 너무 어렵지 맞지? 아니지? 아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근데 공식으로 쓸 거야. A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X라고. 근데 공식으로 쓸 거야.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어. 매번 저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맞지? 괜찮지? 오케이. 만약 그러면 A가 Y% 감소라고 하면 어떻게 쓰면 될까? 얘는 A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Y라고 쓰면 되겠지. 물론 이제 원리합계에서는 감소는 안 쓸 거긴 한데 어쨌든 저런 아이디어가 되는 겁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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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딴 걸 따졌는데 지금 핀줄 알고. 오, 아니구나. 자, 여튼 여기는 평화로운 공간입니다. 그치? 뭔가 아, 석준이 너 신발이 젖어서 신발에서 물 떨어지는데 그게 뭔가 석준이 발이 다쳤나 이러고 있었어. 이렇게 많이 자, 갑시다. 대체 어떤 곳을 걸어왔길래? 자, 여튼 합시다. 자, 그럼 이제 먼저 두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복리법이랑 단리법이라는 걸 이야기해야 되거든. 복리법, 단리법. 네, 일단 단리법이 이제 우리가 사실 살고 있는 세상은 복리법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단리법은 사실은 이제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라서. 자, 일단 이제 단리법이 뭐냐면
이제 원금에만 이자가 적용되는 방식이야. 원금에만 이자가 적용되는 방식. 그러니까 이제 원금이 A1이 있다고 하자. 그 다음에 이자율이 R이라고 하면 이때 이 R은 0과 1 사이에 줍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X를 가리키는 거지. 저거는 이제 우리가 관례적으로 저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저거는 0과 1 사이에 보통 우리가 이자율이 5% 아니 이자율이 5%라고 하면 저거는 그냥 0.05 R이라는 값은 0.05를 가리키는 거야. 괜찮지? 그러니까 100분의 라고 쓸 필요가 없어. 이건 그냥 약속된 표현을 그냥 따라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N년 동안인데 일단 차근차근 해봅시다. 지금 이거는 약간 그 뭐랄까 한 번에 적금을 해놓고 이제 그냥 그 시간이 경과한 뒤에 찾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원래 이제 A1이 있어. 그럼 1년이 경과하면 얼마가 되는 거지? 이자율만큼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A 곱하기 1 더하기 R이 된다. 이게 달리법이야. 괜찮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1년이 또 경과해도 초반에 이제 1년이 더 경과해도 플러스 1년이 넣었을까? 그러면 지금 여기가 다시 정리하면 A 더하기 AR1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자가 얼마 추가된 거야 지금? AR1이 추가된 거거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이자율이 10%다 그러면 이제 10만 원이 추가된 거야. 달리법은 그 다음 해도 또 10만 원 더 하는 거야. 그 다음 해도 10만 원만 더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붙이는 거지. 근데 사실 이게 좀 의미가 없긴 하거든. 근데 일단 진행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A 곱하기 1 더하기 R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쓰면 좀 그럴래? 이렇게 쓰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A 더하기 2AR 이렇게 되는 거지. AR 한 번 더 붙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쭉쭉쭉 가서 얘가 이제 표현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이제 플러스 1년이 n번째라고 하자. 얘가 n번째라고 하자. n번째. 그러면 A 더하기 NAR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럼 얘는 정리되기를 A 곱하기 1 더하기 NR RN? RN? N? 뭐든지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달리법이고 시험에 안 나와. 사실 비현실적이거든.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이자를 R로 맡겼어. 이자를 10%로 맡겼어. 그럼 1년 뒤에 110만 원 됐어. 그럼 가만히 있을까? 찾을 거야. 그리고 다시 110만 원 맡기겠지. 그럼 이자율 10% 하면 얼마가 돼? 121만 원 되잖아, 맞지? 어쨌든 만 원이라도 이득이잖아. 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래서 사실은 달리법은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어떤 아이디어입니다. 괜찮지? 근데 어차피 옛날에는 은행에서 뭘 받았어? 이자를 준 게 아니라 보관료를 냈어. 보관료를 받았어. 진짜요? 뭐요? 야, 너 100만 원 있어. 근데 100만 원 할리가 너무 허약해서 100만 원 누가 내놔라고 줘야 돼. 그러면 이제 은행에 맡겨놓으면 안전하잖아. 그래서 보관의 의미로 보관료를 냈어 예전에. 몇 년이요? 조선시대죠. 아주 옛날에 한국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더 영국이나 이런 데서도 처음에 은행에 초창기 탄생할 때는 그랬었어. 보관료를 받았던 거지. 응? 아 물론 쌤 상식이 좀 그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쌤이 알기로는 확실히 처음 은행에서는 보관료를 받았어. 이거 잘라도 돼. 자 봅시다. 근데 이제 그 어느 순간 그 금액이 커지니까 그 돈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귀찮았지. 그래서 그걸 이제 투자를 하면서부터 갑자기 이자가 되게 됐대. 그러니까 아마 쌤이 알기로는 지금 기억하고 있기로는 이게 로마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던 건 알고 있지. 그래서 그때는 아마 그런 시스템이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현대적인 은행이 시작된 건 아마 내가 알기로는 영국 쪽에서 좀 제대로 시작이 됐고 이 아마 이자에 대한 지불이 된 것도 아마 영국에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 물론 그 전에 뭐 다른 게 조그맣게 있었을 수 있는데 가장 뭐랄까 현대적으로 진행이 된 건 아마 영국인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지금도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어디야? 방금 말했잖아. 영국이야. 런던이 사실은 그래서 금융은 지금 월스트리트로 많이 넘어갔는데 나머지 것들이잖아. 그 뭐지 원자재라고 해야 되나? 금이나 이런 것들, 귀금속 이런 것들은 다 런던이 메인이야. 그러니까 어떤 역사와 전통이 있으니까. 여튼 자 이제 두 번째. 뭐야? 두 번째. 공리법. 자 이거는 이제 원금과 이자 모두에 이제 이자가 붙는 거지. 이게 매우 현실적이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 조건은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A1이 1년이 경과하면 얼마가 돼? A 곱하기 1 더하기 R1이 되겠지. 다시
이 금액 전체에다가 1 더하기 R이라는 그 연산이 추가되는 거야. 그래서 A 곱하기 1 더하기 R의 제곱원이 되는 거지. 여기가 괜찮아?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하면 갑자기 확 어려워지거든.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못하면 그 확 어려워질 때 힘들어. 괜찮아? 너희도 재밌으라고 할 거야. 오케이. 자, 어쨌든 원래 작은 걸로 행복해야 돼, 알지? 큰 걸로 행복하면 너무 힘들어. 괜찮아. 소소한 걸로 정권 하나 줘도 행복해야지. 차 사줘야 행복합니다. 이런 걸로 얼마나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그래서 작은 걸 행복하기 중요하다. 자, 어쨌든 선생님 장을 못 받는 거 그런 것 때문이다. 잠깐 블랙게 간 거야. 이렇게 합시다. 자, 어쨌든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n년이 형과하게 되면 a 곱하기 1 더하기 r의 n 제곱 원이 되는 거지. 여기가 괜찮니? 자, 어렵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여기까지 잘 이해했어?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 돼? 서영아 괜찮아? 네. 나중에 어렵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다 이해. 그래. 근데 잘 이해하고 있어? 잘 이해하고 있니? 자, 그러면 이제 기수법을 해봅시다. 기수법. 뭐 기수법이랑 기말법이란 걸 할 건데 일단 둘 다 이제 정기 적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기 적금. 사실 용어가 쌤도 헷갈리더라고. 정기 예금이라고 하는 얘기. 어쨌든 여기서의 의도는 이제 일정한 금액을 계속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그 은행에 맡기는 걸 정기 적금이라고 하자. 괜찮지? 오케이. 저게 이름 조금씩 달라서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슨 상황이냐면 이제 매년 초, 그러니까 숫자가 기자는 뭐 기간 이런 의미인 것 같고 숫자는 머리 숫자를 쓰는 거야. 기말법의 말자는 뭐겠습니까? 그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연 초에 입금하는 걸 기수법, 연 말에 입금하는 걸 기말법이라고 불러. 오케이. 자, 그러면 매년 초 A1씩 입금을 할 거야. A1씩. 그리고 N년 동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몇 번 입금하는 거지? N번 입금하고 N년째 말에 돈을 찾을 거야. 이해했어? 오케이. 그러면 이자율 R로 이제 N년째 말에 찾는 N년째 말에 매년 초 A1씩 N년 동안 오 깔끔. 자, 해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요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1년이라고 할 건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사실 이제 진짜 은행이 하는 것처럼 진지하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식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이야기를 하자는 얘기야. 그래서 상황을 매우 단순화시킬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때 우리가 1년 초라고 표시할 거야. 여기는 2년째 초라고 할 수도 있지만 1년째 말이라고 할 수도 있어. 그냥 이 둘은 그냥 같은 거로 보겠다는 얘기야. 구별하지 않겠다는 거지. 뭐 12월 31일에 찾으면 어떻게 돼요? 1월 1일에 찾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거 안 한다고. 오케이. 그냥 초랑 말이랑 같은 걸로 보는 겁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3년째 초 말이 있을 거고 말 초, 말 초. 어쨌든 그다음에 쭉 가서 여기가 이제 N년째 초. 공간이 약간 애매하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N년째라고 합시다. 삐꼬 되거든요. 여기는 N-1년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내가 처음에 N년째 1년째 초에 A1을 입금을 해. 그러면 1년을 경과하면 얼마가 되는 거지? 우리는 지금 복리라는 거야. 복리. 관리는 관심이 없다 사실은. 자, A 곱하기 1 더하기 R1이 되는 거지. 또 1년의 경과하면 어떻게 돼? A 곱하기 1 더하기 R의 제곱 1이 되는 거야. 괜찮지? 오케이. 그러면 이 시점에는 얼마가 돼 있어? 근데 선생님 수열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 규칙을 관찰해서 찾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느낌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1년째 말에 1제곱이야. 2년째 말에 2제곱이야. 이렇게 봐야 돼, 알았지? 그럼 N년째 말에 당연히 몇 제곱이겠어? N제곱. 엄청 쉽잖아, 맞지? 근데 내가 이런 말을 안 해주고 질문하잖아? 그럼 꼭 틀리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꼭 비교하고 관찰하고 규칙을 찾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A 곱하기 1 더하기 R에 N제곱 1이 되어 있는 거야. 괜찮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2년째 초에 A1을 넣는 거야. 그럼 얘도 1년의 경과하면 어떻게 됐어? A 곱하기 1 더하기 R에 1제곱 1 이렇게 돼 있겠지? 그럼 얘가 여기까지 오면 결국 A 곱하기 1 더하기 R에 N-1제곱 이렇게 될 거야. 괜찮지? 그럼 이제 3년째 초에 또 A1을 넣었다고 시작. 이 친구를 쭉 오면 얼마가 되겠어?
a 곱하기 1 더하기 r의 n-2제곱이 될 거야. 이렇게 쭉쭉쭉쭉 가서 언제까지 입금을 하는 거지? 여기 n년쯤 초까지 입금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한테는 이자가 몇 번 붙겠어? 1년에 어쨌든 갈 거 아니야, 맞지? 이자가 한 번은 붙는 거야. 그래서 a 곱하기 1 더하기 r1이 되는 거지. 괜찮니?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얼마를 찾는 거야? 이거 다 더한 걸 찾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 수열이야 지금 보니까? 등비 수열이야. 맞지? 그 여기다가 1 더하기 r 곱한 거, 여기다 1 더하기 r 곱한 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식을 써보면 이런 거지. a 곱하기 1 더하기 r이 첫째야. 그 다음에 a 곱하기 1 더하기 r의 제곱. 그 다음에 a 곱하기 1 더하기 r 세제곱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서 쭉 가서 마지막에 마지막 항이 뭐지? 1 더하기 r의 n제곱 이렇게 되겠지 않지? 요거 계산하라는 거야. 오케이. 무슨 수열이라고? 등비 수열. 첫째 항은 a 곱하기 1 더하기 r. 오케이. 공비는 1 더하기 r. 오케이. 자 그럼 공식 써봅시다. 원리합계를 s라고 하게 되면 1 더하기 r 빼기 1분의 a 곱하기 1 더하기 r의 곱하기 1 더하기 r의 몇 제곱? n제곱. 왜 n제곱이지? 저기에 들어간 항상 누구라고? 항의 개수라고. 오케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항의 개수야. 오케이? 여기가 1제곱, 1제곱, 2제곱, 3제곱, n제곱. n개. 그냥 한 개수야 항상. 괜히 강조하는 게 아니야, 알았지? 학생들이 헷갈려서 틀려와. 나는 헷갈리게 이해가 안 되는데 헷갈려 오더라고. 뭔가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나 봐. 그래서 꼭 기억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 이게 그냥 기술법이야. 그리고 공식을 외워도 괜찮아. 공식을 외워도 괜찮아. 어차피 이제 우리 교육 과정에서 사실 이 원리합계가 중요도가 많이 내려갔거든. 근데 이제 상식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제 상식을 알아라고 이걸 하는 거야. 쌤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쌤이 첫 월급을 받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보험회사에서 연락 왔어. 가입하라고. 그래서 복리가 어쩌고 막 하면서 이제 복리가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시나요? 뭐 이렇게 막 하더라고. 약간 수학생이다. 뭐 이러려다가 참았지. 여튼 이제 사실 복리의 구조를 잘 이해하는 건 사실 어떤 나중에 많이 중요하긴 합니다. 일단 그 너희가 사회에 나가서 첫 월급을 받으면 이상한 사람들이 올 건데, 그거는 이제 걔네들끼리 다 그게 있어서 그래. 은행에서 너희들이 통장 계좌를 계산하잖아, 다 빼돌려. 그러면 이제 근데 그 내용 잘 읽어보면 무슨 은행 내에서는 공유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약관 되는 거 있잖아. 이제 뭐 마케팅을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마케팅들은 근데 그거 안 하면은 뭐가 안 된대.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거든. 그럼 이제 나는 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근데 그래서 은행을 안 쓸 수는 없잖아. 결국은 파기. 그럼 이제 그때는 무조건 하면 안 돼, 알았지? 너희 뒤통수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야. 좀 알아보고 경험이 쌓이고 해서 판단하면 되는데 그거 꼭 한 달, 두 달 늦게 한다고 아무 상관 없거든, 맞지? 그래서 천천히 해도 됩니다. 쌤은 했어. 그리고 몇 달 만에 해제했어. 그러면 이제 원금이 날라가. 왜요? 왜냐면 그 계약 조건이 그래. 그러니까 원래 그런 류의 보험은, 그러니까 이게 적금이 아니고 보험이잖아. 보험은 이제 경과했을 때 이득은 좀 있는데 그 초반에는 약간 원금 손실을 하는 구간이 있어. 걔네들도 어쨌든 상품을 팔았으면 최소 수익을 기대할 거 아니야. 그래서 원금부터 적게 받아. 다 이러신 거예요? 아니지, 조금 그렇게 막 그렇게 또 막 엄청난 건 아니었어. 그러니까 나름 그때 쌤이 처음 거래한 은행이 하나은행이었는데, 하나은행이 조그마한 은행은 아니잖아, 맞지? 때문에 이렇게 벼룩을 가지고 빼버리려고 하진 않아. 조금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충분히 많이 빠지잖아. 여튼 그런 얘기입니다. 석준아 잘 이해한 거 같아? 은행에 취직해도 될 거 같아? 그 정도는 아니고 어쨌든. 근데 그거 알지? 은행이 거의 웬만한 대기업보다 연봉 낸 거. 거의 웬만한 대기업보다. 보통 평균 연봉이 일단 무조건 무섭게 여긴다고 하더라고. 기본적으로 그래, 기본적으로. 여튼 진행합시다.
너무 기본적인 예를 안 해놨구나. 그냥 보기를 쌤이랑 같이 풉시다. 보기 2번 볼게요. 보기 2번.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연율이 5%. 그러면 우리가 R이 0.05라고 바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10만 원씩 10년 동안 10만 원씩 초야 초 기수법인 거지. 자, 그러면 사실은 이제 쌤이 이거를 원래 설명할 때는 이걸 그려야 되거든. 근데 이제 매번 그리는 게 조금 귀찮으니까 이걸로 그냥 생각하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했었지? 첫째 항이 뭐? 첫째 항이 10만 곱하기 1.05가 된다고 했었어. 기수법은 한 번 이자가 붙을 테니까. 그리고 공비가 얼마라고 했지? 공비가 1.05에 1.05. 그러면 이제 합을 구하게 되면 1.05 마이너스 1 분의 첫째 항 10만 그냥 이렇게 쓰면 돼. 그리고 1.05 하고 그리고 1.05에 10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거야. 괜찮니? 자, 그럼 문제에서 1.05의 10제곱을 얼마로 계산하지? 1.6으로 계산하지. 그럼 여기가 1.6이 될 거고 0.6이 될 거고. 자, 분모 분자에 100을 곱합시다. 5분의 10만 곱하기 105 곱하기 0.6 이렇게 쓰면 돼. 약분하면 여기가 2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0만이라 하면 6만이 되나? 6만에다 21 곱하면 6만 곱하기 21 하면 얼마야? 126만이 되겠다. 그렇지? 이렇게 하면 돼. 여기가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말법 하겠습니다. 기말법. 자, 이번에는 이제 매년 말 A1씩 N년 동안 2절 R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행을 해봅시다. 여기부터 시작. 쭉 가서 우리 여기가 이제 1년 그리고 2년 그리고 3년 그리고 쭉 가서 이제 여기가 N-1년 여기 좀 치워지겠네. 자, 여기가 N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언제 입금을 처음 한다고? 여기에 입금을 처음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2년째 말이 되게 되면 A 곱하기 1 더하기 R1이 되는 거거든. 3년째 말이 되게 되면 A 곱하기 1 더하기 R의 제곱 1이 되는 거야. 쭉 가서 N년째 말이 되면 얼마가 되는 거지? A 곱하기 1 더하기 R의 몇 제곱? N-1제곱. 맞지? 지수가 하나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2년째 말에 또 입금을 하는 거지. 그럼 이제 1년에 경과하게 되면 아까처럼 A 곱하기 1 더하기 R1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이때가 되면 A 곱하기 1 더하기 R의 N-2제곱이 될 거예요. 여기가 괜찮지? 지금 덥니? 너무 따뜻하지? 정민이가 잠깐 풀고 와줄래? 아니 내가 할까? 내가 가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누가 또 이번에 30도 또 맞췄나? 야, 감기 걸린 거 아니야? 자, 봅시다. 잘 이해하고 있니? 왜 이렇게 별거 없네 맞지? 엄청 어렵다면서 맞지? 그렇지, 어렵게 별거 없다는 짓을 해. 잘할 수 있겠지? 자, 봅시다. 그럼 이제 3년째 말에 돈을 넣을 거고 쭉 와서 이제 언제 마지막으로 입금을 하는 거지? 여기에도 입금을 할 거야. 그리고 여기는 이자 한번 묻겠지? 여기는 이제 붙을 거야. 근데 이제 여기도 입금을 하는 거야. 왜냐면 그렇게 해야 N번이 되거든. 이해했어? N년 동안 한다고 했으니까 1년째 말에 한 번, 2년째 말에 두 번, 3년째 말에 세 번 그러면 N년째 말에 N번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A1 사실 근데 이제 좀 그렇잖아 맞지? N년째 말에 돈을 넣고 N년째 말에 돈을 찾잖아 맞지?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금액을 정확히 맞추고 싶어. 그럼 딱 그거 입금하는 순간 딱 찾으면 되잖아 맞지? 사실은 다른 얘기긴 한데 어쨌든 이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긴 합니다. 이자가 한번 적용되고 보통 나오게 돼서 일단 그런 느낌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얘를 이제 다 더해봅시다.
그럼 이제 뭐가 나오지? 첫 항이 뭐가 돼? A가 되고 공비는 1 더하기 R이라고 쓰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S는 1 더하기 R 빼기 1 분의 첫째 항 곱하기 1 더하기 R 몇 제곱?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여기도 보기 문제를 안 풀어도 되겠지 이번엔. 너희들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의 노트 두 번째 페이지 봅시다. 두 번째 페이지 97페이지는 97페이지. 사실 이제 쌤이 거기다가 그런 말을 써놨거든. 뭐라고 써놨어? 친구들 뭐라고 써놨어? 참고 가운데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 물론 이제 기본 문제가 나오면 공식 가지 그냥 풀면 돼. 알았지? 풀면 돼.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나옵니다. 일단 봅시다. 우리 신일이가 유학을 간대. 그래서 이제 첫 해 초에 이런 그 다음 이제 예년 초 전년도에 비해 3%씩 증가한 금액을 적립하겠대. 연이율 3%, 1년마다 복리일 때 이제 10년째 말에 원리 합계가 얼마냐 이렇게 묻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엄청 쉽거든. 그래서 아마 너희들이 공부를 착실하게 했다면 그냥 눈풀 가능합니다. 자, 봅시다. 처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1년에 얼마 넣냐면 100만 넣어. 100만. 이자율이 R%니까 3%니까 100만 곱하기 얼마가 돼? 1.03이 되어 있겠지. 자, 2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얼마를 입금한다고 이제? 100만 곱하기 1.03을 입금하는 거야. 괜찮지? 그러면 얘는 2년째 말에 얼마가 돼? 100만 곱하기 1.03의 제곱이 되는 거야. 얘도 아까 똑같이 100만 곱하기 1.03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얘가 n년째 말이 되게 되면 100만 곱하기 얘는 연초에 입금을 하는 거니까 1.03의 n제곱이 될 거거든. 이 친구도 어떻게 돼? 100만 곱하기 1.03의 n제곱이 될 거야. 그럼 이제 이 3년째 초에 입금하는 금액은 또 얼마지? 얘는 100만 곱하기 1.03의 제곱만큼을 입금하는 거야. 괜찮아? 다시 설명을 좀 더 친절하게 했어야 되는데 다시. 그러니까 다시 문제 정확하게 읽어봅시다. 신일이 유학자는 첫 해 초 100만 원. 일단 100만 원 넣겠대. 그리고 나서 이제 이자율 연이율 2%? 아닌데? 그렇지. 쌤이 지금 밑에 문제를 보고 있었습니다. 연이율 3%. 그래서 이 100만 원에 대해서 연이율 3%가 붙어서 이렇게 되어서 n년째 말에는 1.03의 n제곱. 여기는 10년이라고 했나? 네. 그럼 10이라고 씁시다. 요거 좀 이따가. 그럼 이제 2년째 말에는 어떻게 한다? 2년째 초에는 어떻게 한다고? 매년 초 전년도에 비해 3% 증가한 금액을 적립하겠대. 그러니까 이 100만 원에 비해서 3% 증가한 금액을 적립하겠대. 그래서 2년째 초에 입금하는 금액은 이 금액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자를 붙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1제곱에서 시작하잖아. 여기가 2제곱에서 시작하잖아. 그러면 10년째 말에는 몇 제곱이 돼야 돼? 10제곱이 돼야 되는 거지. 괜찮아? 수연아! 정신 잘 이해 못하고 있어? 괜찮아? 여기 기수 기말까지는 이해했어? 오케이. 한번 봅시다. 그냥 쌤이 다시 할게. 이게 쌤이 조금 귀찮은 게 훨씬 한 1억 배 좀 나은 것 같아. 자, 봅시다. 자, 여기는 1년째. 처음에 이제 100만 원 넣겠다. 100만 원. 괜찮지? 근데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일단 내가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계속 3%로 적용이 되는 거야. 괜찮지? 그럼 1년의 경과가 얼마가 된다고? 100만 곱하기 1.03. 오케이? 자, 100만 곱하기 1.03원이 되어 있는 거야. 괜찮지? 그러면 1년이 더 경과 2년째 말이 되면 어떻게 되지? 100만 곱하기 1.03의 제곱원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1년째 말에 한 번 이자가 붙고 2년째 말에 이자가 두 번 붙는 거지. 그러면 결국 n년째 말에는 얼마가 돼 있어?
n년째 말에는 수는 얼마가 돼 있어? 문제. 그치 100만 곱하기 1.03의 n 제곱 원이 되어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정민아? 자 근데 정민아 2년째 초에는 얼마 입금해? 문제를 다시 같이 보자고. 매년 초 전년도에 비해 3% 증가한 금액을 적립하겠대. 그러니까 이 금액에다가 3% 증가시켜서 적립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얼마가 돼? 100만 곱하기 1.03원이 되는 거야. 괜찮아? 수연이도 이해하고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100만 곱하기 1.03원을 적립한 거야. 사연이 잘 이해하고 있어? 우는 거 아니지? 학부모에서 어쨌든 100만 곱하기 그럼 이제 여기다 이자가 붙으면 어떻게 돼? 여기 원래 1제곱이었으니까 이자가 한 번 붙으면 1.03제곱 이렇게 될 거라. 주의 이해하고 있어? 여기다 1.03 곱하면 되잖아요. 이자율이 3%라는 말은 그냥 그 금액이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의 합이 곱하기 1.03을 한 금액이 된다는 얘기니까. 맞지? 슬아 이해하고 있어? 그럼 이제 여기는 얼마가 돼? 어차피 여기 출발선이 똑같잖아 사실은. 맞지? 여기도 똑같이 100만 곱하기 1.03에 n년이 아니고 우리 10년으로 바꿀게. 10년으로 10년 이렇게 되겠지?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3년째 초에는 얼마 입금해야 되지? 전년도 금액의 3% 증액.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1.03 한 금액을 입금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100만 곱하기 1.03의 제곱원을 입금하는 거지. 그럼 여기도 어떻게 되겠어? 100만 곱하기 1.03의 10제곱이 되는 게 똑같은 거. 그리고 나서 10년째 초에 그럼 얼마 입금하겠어? 지금 봐봐. 항상 비교 관찰이야. 2년째 초에 입금하는 금액은 1제곱이야. 3년째 초에 입금하는 금액은 2제곱이야. 그러면 10년째 초에 입금하는 금액은 9제곱이야. 9제곱. 오케이. 하나 적으니까. 그래서 100만 곱하기 1.03의 9제곱이 되고 1년이 경과할 테니까 100만 곱하기 1.03의 10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입금한 금액이 마지막 달에는,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가 찾게 되는 해에는 얼마로 바뀌는 거야? 100만 곱하기 1.03의 10제곱으로 바뀌는 거지. 근데 이게 몇 번이야 지금? 이거 다 하면 10번이잖아 지금. 그래서 100만 곱하기 1.03의 10제곱 곱하기 10이 되는 거야. 김준아 조금만 기다려 줄래? 어쨌든 그래서 얘가 1000만 곱하기 1.33이지. 1.33. 그래서 1330만 30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저녁 맛있게 먹고 왔어? 저녁 맛있게 먹고 왔어? 간만에 학교 간다니까 너무 설렜어? 어제 안 잤지? 늦게 잤지? 저녁 8시? 그거 너무 일찍 넣은 거야. 예전에 그런 애 있어. 수능 날 잠을 많이 자야 된다고 하잖아. 일찍 잤어. 4시에 깼어. 전화 안 온 거야. 망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너무 일찍 누우면 안 돼. 너무 설렜구나. 빨리 깨어나서 아침에 돼서 학교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막 일찍 자다. 근데 이게 그 수능은 우리 모의고사 쳐봐서 알지만 시험을 하루 종일 치잖아. 그래서 4시에 일어나면은 뒤에 가서 뒷심이 딸려. 그러니까 영어 시험 칠 때 좀 되면 이미 이제 약간 그 점심의 효과와 그 다음에 이제 피로 누적과 이게 콜라보가 돼가지고 엄청 늦어. 수능 때는 사실은 그냥 6시 정도? 보통 6시에서 6시 반 정도라는 게 제일 무난한 거. 자 여튼 이게 이제 그 실제로 나온 문제야.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알았지? 그래서 결론은 엄청 간단하잖아. 근데 이제 사실 쌤이 왔을 때 그냥 공부 착실하게 하면 저거 외우거든. 저 상황은.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문제를 불편하게 낼 수 있긴 하니까 외우는 것보다는 그림을 그려서 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좋긴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잘 이해했어? 잘 이해했어? 자, 봅시다. 그 다음 얘가 이제 불편하게 나온 친구지. 여기는 이게 왜 쉬워졌냐면 이 이자율 3%지. 근데 증액하는 비율도 몇 %야? 3%야. 근데 그 밑에 문제는 어때? 이자율은 얼마야? 이자율은 2%인데 증액하는 비율은
3%인 거야.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건지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해봅시다. 계산이 많이 들어. 자, 일단 예를 보면 뭔 소리야? 어쨌든 이제 연이율 2%, 연이율 2%. 그 다음에 첫 해에 100만 원, 첫 해에 100만 원, 1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이제 몇 퍼센트씩 증액시키냐면 3%씩 증액, 3% 증액. 그러면 다 썼군요.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물론 이제 너희들은 이제 매우 똑똑하니까 이제 암산은 다 되겠지만 쌤은 이제 다 써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 100만. 그러니까 이자율이 몇 퍼센트라고 지금? 몇 퍼센트라고? 2%. 이제 100만 곱하기 1.02원이 뭐야? 1.02원이 1년이 경과했을 때의 돈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2년째 말 혹은 3년째 초에 100만 곱하기 1.02의 제곱원이 되어 있는 거지. 이제 그러면 n년째 여기도 10년째이지. 10년째 말에 원리 합계는 얼마가 됐어? 저 금액에 대한 100만 곱하기 1.02 몇 제곱? 수열은 몇 제곱? 10. 10제곱입니다. 요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맞지? 괜찮지? 자, 근데 우리가 2년째 초에 입금하는 금액은 얼마지? 전년도에 입금한 금액을 몇 퍼센트 증액시킨다고? 3% 증액시킨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100만 곱하기 1.03원이 처음으로 이제 납입하는 금액이 되는 거야. 입금하는 금액이 되는 거야. 괜찮지? 여기다가 이제 이자가 어떻게 붙는 거지? 여기다가 100만 곱하기 1.03에다가 1.02를 곱하는 거야. 이게 연금이고 거기다가 2% 이자율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지. 괜찮아? 쭉 이해하고 있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처음에 100만 입금하잖아. 그 다음에 3% 증액시킨 금액을 입금을 한다. 그래서 100만 곱하기 1.03원이 입금하는 금액이. 그러면 우리 3년째 초에 입금하는 금액은 얼마가 돼? 저 금액 100만 곱하기 1.03에다 다시 한 번 더 3% 증액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지. 3년째 초에. 3년째 초에는 100만 곱하기 1.03의 제곱원을 입금하는 거야. 괜찮아? 그리고 간격이 좀 이상하지만 4년째 초에는 얼마가 되는 거지? 여기 이자 한 번 붙어서 100만 곱하기 1.03의 제곱에다가 1.02% 이자율이 적용되어서 저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럼 다시 우리가 2년 초에 얼마 입금했다고? 100만 곱하기 1.03원을 입금했다고? 그럼 거기 2% 이자율을 적용하면 이렇게 된다. 괜찮지? 근데 비교하자. 근데 3년째 초에 지수가 1인 거야. 요 자리가 지금 지수가 1인 거고.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합시다. 2년째 말에 지수가 1인 거야. 그러면 10년째 말에는 얼마가 됐어? 100만 곱하기 1.035원이 시작하는 금액이고 이자가 9번 붙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정민이 괜찮아? 자,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2년째 초에 입금하는 금액이 얼마라고? 100만 곱하기 1.03원이라고. 이건 괜찮아?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지금 2년째 초에 시작이잖아. 지금 이자가 몇 번 붙을 수 있어? 9번 붙을 수 있어. 다시 봐봐. 얘는 이자 몇 번 붙었어? 몇 제곱이 된 거야? 10번 붙은 거잖아. 맞지? 왜? 1년 초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자가 10번 붙은 거야. 그럼 그 다음 한 칸 뒤에 시작하면 이자가 몇 번 붙겠어? 9번 붙는 거지. 여기까지 가면 여기가 10번이면 여기는 9번 되겠지. 괜찮아? 그럼 그 다음 몇 번 붙겠어? 8번 붙겠지. 아니 한번 한해 늦게 시작하면 그만큼 한 번 적게 붙는 거 아니야? 이해하고 있어? 스라스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어떻게 돼? 이 친구는 처음에 시작하는 금액이 납입한 금액, 입금한 금액이 1.03의 제곱이 될 건데 거기다가 이자가 총 8번 붙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맞지? 그럼 마지막 우리 10년째 초에는 얼마를 입금할까? 와, 1년째는 1.03을 안 곱한 거가 입금은 되는 금액이야. 그럼 2년째 초에는 한 번, 맞지? 3년째 초에는 2번 증액한 거야. 그러면 10년째 초에는 몇 번 증액한 거야? 9번 증액한 금액을 입금하는 거야.
비교 관점 진짜 중요해. 이렇게 그래서 100만 곱하기 1.03의 9제곱을 입금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1년 경과에서 1년 경과에서 얼마가 돼? 100만 곱하기 1.03의 9제곱 원에다가 이자가 한 번 붙어서 1.02 1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괜찮니? 그러면 이 친구는 첫째 항이 얼마야? 요 금액이 첫째 항. 공비는 얼마? 여기 얼마 곱했지? 이렇게 할 때. 어차피 여기서 이거 바로 또 공비라서 1.03이 하나 줄었지. 1.02가 하나 늘었지. 그러면 결국 1.03분의 1.02가 공비야. 이 친구가 공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1 마이너스 1.03분의 1.02 분의 첫째 항이 뭐라고? 이게 첫째 항이야. 100만 곱하기 1.03의 9제곱 곱하기 1.02의 1제곱. 이 친구가 첫째 항이고 여기다 곱하기 그 1.03분의 1.02의 거꾸로 써버렸네. 거꾸로 씁시다. 1 마이너스 1.03분의 1.02의 몇 제곱? 10제곱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니?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지? 문제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게 1.02의 10제곱이 1.02의 10제곱이 1.29 1.03의 10제곱이 1.34라고 했어. 그러면 이제 필요한 걸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분모와 분자의 1.03의 10제곱을 곱할게. 1.03의 10제곱 1.03의 10제곱을 분모 분자로 03의 10제곱 1.03의 10제곱.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1.03의 얘는 필요가 없군요. 약간 보기. 일단은 이건 그냥 통분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1.03분의 얼마가 되지? 0.02가 되지. 0.1이 되지. 1이 되고 곱하기 1.03이 10제곱이 그대로 있어. 아, 쌤이 마음속으로 생각한 건 11제곱인데 10제곱이라고 말했어. 11제곱 곱하고 싶었어. 왜냐하면 여기 1제곱 하나를 여기한테 줄 생각이었거든. 괜찮아? 이렇게 그런 생각이었어. 여기도 11제곱이 되는 거지. 네. 그럼 이제 11제곱인데 1제곱을 여기한테 주고 10제곱을 여기다 적용하는 거야. 그러면 100만 곱하기 1.03의 10제곱 곱하기 1.02의 1제곱 곱하기 1.03의 10제곱 빼기 1.02의 10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것도 정리하면 여기가 10제곱 이렇게 바꿨으면 되겠지. 그럼 이제 다 대입할 수 있어. 맞지? 계산하면 답 나온다. 아무리 계산 그래도 같이 해보자. 숫자 조금 더러우니까. 사실 조금 많이 들어오니까. 그럼 요거랑 요걸 먼저 처리할게. 요거는 1분의 0, 1.0이니까 그냥 102라고 쓰면 되겠다. 맞지? 곱하기 100만원 그대로 두고 1.03이 10제곱이 1.34야. 그리고 1.34에서 1.2를 빼게 되면 0.14가 되는 거죠. 곱하기 0.14. 이게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정보가 될 겁니다. 1.03이 10제곱 분모에 안 썼네? 맞지? 그럼 이거는 얘랑 약분되네. 써놓읍시다. 1.34랑 약분이 되네. 요거 계산하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100만 곱하기 0.13 하면 14만이 되니까 14만 곱하기 100을 하면 되죠. 14만 곱하기 100. 괜찮니? 학교 시험에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쉽게 나오다가 한 번 툭 튀고 쉽게 나오다가 한 번 툭 튀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쌤이 거기 참고에 써놓은 말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결국은 기수법, 기말법 공식 안다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맞지? 어떤 경우에는 상황을 또 다르게 줄 수도 있다고. 그럼 그걸 내가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하는 게 사실은 좀 중요해. 이거 그릴 줄 알면 사실은 거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 이거 그리는 걸 안 되면 이제 약간 뭐랄까 발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 조금 중요한 능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단 그래도 책 있는 거 조금 봅시다.
책에 그 개념식 1번 문제 봅시다. 개념식 1번 문제. 이렇게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신혼부부가 이제 A만 원을 이제 연율 4% 1년마다 복리를 10년 동안 내년 초에 적립하겠대. 325만 원짜리 뭘 사고 싶대. A만 원. 그 다음에 연율 4%. 그럼 이제 R이 0.04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10년 동안 M이 11. 그리고 매년 초. 기수법이 나왔지. 그러면 이거는 그냥 공식으로 써도 괜찮아. 1.04 빼기 1분의 첫째 항이 A 곱하기 1.04가 되고 그 다음에 1.04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해서 얘가 325만이 되면 되는 거야. 여기도 A만이라고 씁니다. A만. 이거 계산하면 그냥 답이라서 얘는 절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742번이 이거다 맞지? 742번이 요 문제. 그러니까 증액하는 비율과 이제 이자율을 같을 때 740 요거 문제가 742번 문제.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기본적인 구조는 다 이해가 된 것 같아 맞지? 그럼 연습 삼아 보기 1, 2, 3 풀어볼래? 2번은 쌤이랑 같이 했지만 그래도 스스로 한 번 더 풀어봅시다. 보기 1, 2, 3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고 보니까 윤성이랑 성윤이가 오늘 둘이 이게 안 오고 있는데 지금 윤성, 성윤 혹시 슬아야 성윤이 연락이 있어? 완전히 기절했나 본데. 혹시 잘 안 되는 사람은 질문하십시오. 진짜 오늘 11시까지. 오늘은 10시까지만 할 거야. 응? 강제. 쌤 오늘 약속 있어. 뭐가 남자 만난 거야? 결혼식에 초대받을 수 있는 기대했는데 뭔 소리야? 자식아. 그 약속 있다고 했는데. 저희 초대하실 거예요?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일단 그게 먼저라서. 아니 하면은 하면 정말 아주 너무 고마울 것 같아. 하늘이가 나중에 안올 것 같아. 그때 저 남친이랑 놀아야 돼요. 막 이럴 것 같아. 지우 잘 이해했어? 확실히 구조를 이해했어? 지우 몸 때리고 있었어? 이상원도 풀었어? 아니 3번 보고. 지금 헷갈려서 보고 있었던 거 아니니? 맞아요. 잘 이해했어? 잘 모르겠어? 어떤 부분이 잘 모르겠어? 이게 아까 그 신유고 그 문제야. 똑같은 지금. 결국은 여기 봐봐. 여기 증액금 늘리는 비율이랑 그 다음에 이자율이랑 지금 둘이 어때? 이자율 몇 %야? 그 다음에 증액하는 비율도 3%.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문제처럼 그냥 똑같은 금액을 10번 이제 넣게 되는 거지 결국.
이건 아까 쌤이 그 신일고 그 문제랑 그냥 숫자까지 똑같다 맞지? 100만 원 그것도 100만 원이었나? 10만 원이야. 헷갈리네. 그것도 100만 원. 신일 유학 보내야 돼. 봅시다. 사람들 자 이게 그 사실 쉴 시간이 되긴 했는데 원래 합계가 곧 마무리될 거라서 그거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자 강의노트 98쪽 잠깐 볼게요. 98쪽 그 이제 지금 하는 내용은 뭐지? 납출 교과서 기준 이제 364쪽에 있는 상환과 연금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조금 중요하긴 하거든. 예를 들어서 이제 스라가 이제 유림이한테 돈을 빌리는 거야. 100만 원 지금 빌리는 거지. 그리고 이제 20년 뒤에 다시 100만 원 갚는 거지. 그러면 사실 이제 의리를 위해서 참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배려해 준 거잖아, 그렇지? 왜냐면 지금 100만 원이랑 그때 100만 원이랑 가치가 같을까? 그 좀 과장이긴 한데 1965년인가? 토스 쌤이 쓰는데 토스에 맨날 그게 퀴즈로 뜨거든. 1965년에 만 원이랑 지금 얼마랑 동일 가치인지 알아? 집 한 채. 아니야, 만 원이야, 만 원. 그때는 화폐 개혁 이런 거 나서 하고 나서요. 그래서 42만 원이래. 그러면 100만. 그러니까 인플레가 엄청나게 된 거지 사실은. 42배 된 거잖아, 맞지? 누가 40? 화폐 개혁 빼고 화폐 개혁 하고 나서 그래. 무슨 대본? 영어 쓰다 한국어 쓰다. 아 쌤이 경상도가 원래 그렇게 말해. 아 진짜요? 경상도가 그 뭐지 숫자를 말할 때 그걸 어긋나게 말해. 몰라. 경상도에서 그렇게 배웠어. 아 근데 나도 몰랐거든. 근데 경상도들 그렇게 말하는 게 네이버에 나와. 그러니까 42라고 말하지 않고 42배 어긋나게 하니까 원래 42, 42라고 해야 되잖아, 맞지? 근데 말 해놓고 나서 보면 항상 42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맞지. 근데 그게 표준어야. 표준어가 이제 한국말을 쓸 때는 42, 한자를 쓸 때는 42 이렇게. 그렇게 해야 돼. 너희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거든. 서울 애들은 서울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42이 표준어야. 어떻게? 모르겠어. 아니 근데 교과서 읽을 때는 우리도 아닌데 교과서는 그냥 그렇게 나오잖아. 다시 이렇게 숫자로 나오잖아. 그냥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읽는 거야. 우리라고 하니까 좀 어색하다. 자 여튼 내가 그렇게 근데 내가 그걸 안 지가 몇 년이 안 됐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인지가 없었어. 너무 당연한 거라서. 자 여튼 합시다. 자 어쨌든 갑자기 쌤이 지금 수라하고 유림이하고 금전관계 이야기하다가 이야기가 사들어가 버렸잖아. 자 여튼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이제 어떤 모든 경제 주체가 손해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유림이랑 수라는 이제 의리가 있으니까 이제 배려를 해줄 수 있겠지만 이제 은행이랑 유림이가 만약 거래를 하는데 배려해줄 필요가 없잖아. 이제 돈 놓고 돈 먹기를 이상한 대사를 칠 뻔했고 예. 나 지금 농거래를 할 때 금전거래를 할 때는 당연히 이제 서로 충분히 이득을 보기 위한 혹은 서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거래를 할 거 아니었지. 그러니까 그게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동일 시점에 동일 가치를 지내야 된다라는 얘기지.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런 표현을 써놨는데 첫 번째로 연이율이 R일 때 연이율이 R일 때 우리가 지금의 A1과 이제 N년 뒤의 A 곱하기 1 더하기 R의 N제곱 1의 가치가 같다라고 이야기할 거라. 어차피 은행에 맡겨놓기만 하면 저 돈이 되어 있을 테니까. 그건 기본 값이야. 우리 특별한 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저거를 같다고 생각하는 게 이 파트에서 하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분할 상환이라는 말이 그냥 할부야 할부. 거기서 이제 상환이라고 써놨을 건데 책에 상환은 분할 상환을 가리키는 거고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할부를 이제 좀 어렵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해봅시다. 자 그럼 뭐냐면 이제 주체가 몇 명 있어? 물건을 파는 사람과 물건을 사는 사람 두 명 있잖아, 맞지? 근데 둘 다 손해 보기를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그 지금은 기업들이 이득을 그러니까 뭐 카드사라고 해야 되지. 카드사가 이득을 보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서 굳이 우리한테 뭐 무이자 할부 이런 걸 해줄 줄 알았지. 그런 건 없다고 치는 거야 지금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A라는 사람이 어떤 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A1짜리 물건을 사는 거야. A1짜리. 라지 A1짜리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이제 이자율 R 세상에서 N 개월 동안 뭐 N 년 동안이라고 합시다. N 년 동안 할부로 이제 사고 싶대. 오케이? 그럼 이제 물건을 파는 사람, 판매자가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N 년 후에 A1을 받으면 사실은 손해잖아, 맞지? 지금 당장 내가 돈이 있었으면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았는데 나중에 받게 돼서 못 하게 되는 거잖아,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그 이자를 할 만큼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결국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이제 이 사람이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되느냐를 찾고 싶은 거야. 괜찮지? 그러면 이 물건을 사는 사람이 N년 동안 낸 지불한 금액의 가치의 총합이 이 A1의 처음 물건을 살 때의 가치랑 같아야 한다는 얘기. 말이 너무 어려웠어? 그러니까 지금 물건이 얼마라고? 라지 A1이야? 그러면 이게 N년 뒤에 얼마가 돼 있지? N년 뒤에 A 곱하기 아까 여기 이렇게 써놨잖아. 1 더하기 R에 N제곱 1이 돼 있어. 오케이? 그럼 물건을 판 사람은 자기가 N년 뒤에 가지고 있는 총 금액이 얘가 되면 되는 거야. 스몰 A1씩 받아서 금액의 총합을 가치의 총합을 계산하게 되면 얘랑 같아지면 손해 보지 않았다. 서로 쌤 또이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괜찮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A1 처음에 첫 해째 A1을 넣을 거야. 그 다음에 A1을 넣는 거지. 그 다음에 A1을 지불하는 거지. 쭉 해서 마지막에 A1을 딱 지불하고 나면 이 금액의 총합 N년 뒤의 금액의 가치의 총합이 얘랑 같으면 누구도 손해보지 않았다. 서로 그냥 공평한 거래를 했다라고 보겠다는 얘기야. 이 동일 시점 동일 가치라는 말이. 괜찮니? 그럼 이제 여기 이 A1은 이자가 몇 번 붙지? N년째 초니까 N번부터 N-3번부터 N-2번부터 그리고 N년째 초에 마지막으로 지불하고 끝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뭘로 계산해야 돼? 기수법으로 계산해야 돼, 알지? 그럼 이제 1 더하기 R 마이너스 1분의 A 곱하기 1 더하기 R 곱하기 1 더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과 얘가 같으면 어느 누구도 손해보지 않았다는 거야. 자, 요거는 뭐야? 요 금액은 누가 지불한 사람이 지불한 금액이고 그게 N년째 말의 실제 가치가 이게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물건을 파는 사람은 A1짜리 물건을 팔았는데 그 물건이 N년 뒤에 그 물건의 가격이 N년 뒤에 이 금액이 되어 있다는 거지. 이건 판매자 입장이고 이거는 지불한 사람 입장이잖아, 맞지? 그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손해 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동일 시점 동일 가치를 충족시켰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지. 오케이? 괜찮니? 자, 다시 이제 세 번째거든요. 다시 두 번째가 어쨌든 연금의 형가야, 형가. 현가라는 말은 현재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연금이 뭐예요? 연금이? 어떤 특정 시점부터 조금씩 나눠 받는 거잖아, 맞지? 오케이? 예를 들어 100만 원씩 10년 동안 이제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고 시작. 그러면 10년 동안 받는 거 얼마지? 1000만 원? 오케이? 근데 그걸 내가 지금 다 땡겨 받고 싶어. 1000만 원 내라. 라고 하면 1000만 원 주겠어, 안 주겠어? 당연히 손해보지 않고 싶다면 당연히 안 주는 거야. 왜? 내가 1년 뒤에는 900만 원 가지고 있을 거고 2년 뒤에는 800만 원 가지고 있을 거고 그 900만 원, 8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은행 입장에서 많을 거 아니야. 우리 다 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1,000만 원 주는 거랑 1년 동안 100만 원씩 10년 동안 주는 거랑 사실은 은행한테 1년 동안 100만 원씩 주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얘기야. 그럼 그걸 땡겨 주는 것만큼 뭔가 금액을 깎아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걸 어떻게 깎을 거냐 이 얘기야. 그러니까 괜찮아? 자, 그러니까 이제 내년 말 A1씩 N년 동안 이자율 R로 받게 되어 있는 어떤 연금이 있어. 근데 이거를 지금 첫 해초 국룰이지 통닭집을 차려야 돼서 이제 A1으로 한 번에 땡겨받고 싶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거랑 이거의 가치가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를 이야기하는 거야. 괜찮니? 오케이. 그럼 첫 해초 이제 A1이 있어. 근데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된다고? 같은 시점에 같은 가치를 가져야 된다. 근데 문제는 이게 매년 말 A1씩 내니까 계속 저 뒤에 돈이랑 비교를 해야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럼 얘는 앞에 있는 놈인데 비교하려면 공비의 역수를 곱해야 돼서 계산이 더러워진단 말이야. 전부 다 뒤로 밀어버리자는 얘기야. 이것도 N년 뒤에 가치를 찾고 이렇게 A1씩 넣은 것도 전부 다 N년 뒤로 끌고 와서 그 N년 뒤에서의 가치가 서로 같게 해버리자는 거지. 괜찮니? 그러면 결국 동일 시점 동일 가치가 달성되지 않겠냐는 거야. 기준 시기를 다 같게 만들자는 얘기야. 수라 이해하고 있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첫 해 초에 A1이니까 A 곱하기 이자가 N번 다 붙을 수 있어서 1 더하기 R의 N제곱 1이 되어 있을 거야. 근데 얘는 언제마다 받는다고? 물론 매년 초에 받는다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이제 매년 말이라고 합시다. 매년 말이 되면 무슨 법이 되는 거지? 기말법이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1 더하기 R 마이너스 1분의 A 곱하기 1 더하기 R의 N제곱 이게 뭐야? 잘못 썼네.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써야지. 그러니까 이 금액이랑 이 금액이랑 같게 되는 라지 A1을 한 방에 땡겨받으면 이제 어느 누구도 손해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겠다는 얘기야. 괜찮니? 지금 그거 있더라고. 국민연금도 원래 65세부터인가 받을 수 있거든. 60세에 땡겨받을 수 있어. 60세부터 받기 시작할 수 있어. 대신에 금액이 확 줘. 예를 들어서 뭐 한 50만 원 원래 받게 돼 있다. 그럼 이제 한 30만 원 받게 되는 거야. 5년 먼저 받는 대신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실제로 받는 기간도 길어지고. 그렇지? 그리고 돈을 그러니까 그 50만씩 이제 원래 받아가는 거 주는 거를 이제 5년 동안 걔네들이 늦게 주게 되면 그 돈 가지고 국민연금에 전화를 잘한다며. 투자 엄청 잘한대. 그래서 돈을 많이 벌거든.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던 기회를 잃는 거잖아, 맞지? 당연히 그에 대한 지불을 해야지. 그래서 확 줄어든다고 하더라고. 어떤 이야기 하는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동일 시점 동일 가치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너희 생각해봐. 너희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과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수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제 경로가 아니면 수학을 안 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사실은. 근데 이거는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최소한 그 이제 설계사나 이런 사람들이 계산을 해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다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고객님을 잘 모르시나 봐요. 그러면 그냥 제가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얼마나 틀렸어? 그렇지. 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돼. 이건 상식은 가지고 있고, 다만 계산은 사실 숫자 봐서 알겠지만 상큼하지 않단 말이야. 맞지? 그런 거는 이제 계산기 익히면 되지. 우리 요새 AI 시스템 다 해줘, 계산. 어쨌든 다 해줘. 그러니까 그런 건 상관없는데 최소한 내가 그걸 그러니까 그 논리를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상식의 어떤 관점이. 자, 그래서 상환연금 좀 풀어보시고요. 쉬읍시다. 길어졌어. 쉬었다. 엄마 이거 좀 가지고